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불임하고 태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예전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약간 그 말이 여자를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살짝 기분이 좀 언짢았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보셨죠? 네. 기분이 좋으셨어요? 예, 그 말은 왠지 모르게 좀 이제 여자를 이렇게 좀 낮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한의학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말은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는 아주 진리다. 예, 왜 그러냐 하면요. 땅은 어때요?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잎도 나고 줄기 피우고 열매 맺히고 그렇죠. 뭐든지 땅은 포용하고 기르고 낳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곳이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어때요? 그거 맞습니다. 여성들이 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고 그러면서 인류가 영속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위대한 분들이 여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요새 어때요? 예,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저출산 국가로 이제 손꼽힐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이제 상황인데 또 반면에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안 돼서 아주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면 모든 생활이 풍족해지고 좋을 줄 알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임신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다 있죠. 예, 그거는 우리 몸이 아기를 가질 수도 없다, 또 기를 수도 없다.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른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보면 그 이제 젊은 분들은 임신을 위해서 산정 검사를 해요. 병원에 가서 들어보셨죠? 예, 이제 산정 검사를 하면 거기에서는 자궁은 깨끗하다, 문제가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아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그런 기질적인 거, 그러니까 그 모양이라든가 거기 뭐가 생겨 있지 않다든가 이런 걸로 그냥 건강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는 기능이 잘못된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임신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 결혼해서 한 뭐 6개월 안에 임신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1년 이상 넘어가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내 몸 자체가 임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억지로 임신이 되더라도 10개월을 길러낼 수가 없다. 예, 또는 또 억지로 10개월을 길러서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기가 건강할까요? 아니죠. 아기가 건강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건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요새 그 병원에서는 그 불임 시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배란 유도를 하고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환자분들 와서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공 수정을 하든지 또는 시험관 시술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뭔가 수정을 시키려고 그러고 착상을 시키려고 하지만 그게 그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의 그 성공률은 굉장히 낮아요. 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임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내 몸 자체가 임신을 했을 때 그것을 길러낼 힘도 없고 유지할 수 없다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의원에 오셨을 때 한의원에서는 불임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서 공을 좀 들여야 되는 분들을 이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제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동의보감에 보면 여자가 자식을 얻으려면 월경을 고르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또 남자는 신이 넉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마음을 좀 맑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 첫째 생리가 불순한 경우 있어요. 생리불순. 그러면 이 생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궁 기능이 성숙되고 활발하게 활성화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를 잘 한다는 얘기는 생리가 주기적으로 또 통증 없어야 되고 색깔도 빨갛게 이뻐야 되고 양도 일정해야 되고 그게 이제 생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리가 안 좋은 경우.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랫배가 찬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궁이 찬 거예요. 예, 자궁이 차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딸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 아세요? 손발이 차다. 그러면 결혼해서 아기 못 낳을 테니까 손발 따뜻하게 해서 모 막 다려서 먹였잖아요. 익모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은 이런 뭐 책에서 배우고 실험을 하고 이러지 않아도 이미 손발이 차면 자궁이 차니까 임신이 어렵다를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궁이 차도 임신이 잘 안 돼요. 자궁이 겨울이면 거기서 생명이 싹 틀 수가 없는 거예요. 봄날이어야 이렇게 싹이 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배에 살이 너무 많이 찐 분들. 예, 기름이 낀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 살이 찐 분들. 이런 분들은 노폐물이 많이 쌓인 거예요, 배에. 예, 이런 분들. 또 몸이 유난히 마른 사람들. 몸이 마른 사람들은 혈이 부족한 거예요. 피가 부족해서 충분히 길러주질 못한 거예요. 자궁에 피가 충분해야 거기서 생명이 싹 트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많이 마른 사람들은 그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재밌는 걸 그려볼게요. 제가 뭐를 그린 것 같이 보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이쪽이 남자 같죠? 예, 이쪽이 남자입니다. 이쪽은 여자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의 체형은 이렇게 생긴 체형이 기본형이고 이렇게 생긴 형은 여자의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깨가 딱 부러지고 또 이렇게 키도 크면서 그렇죠. 골격이 발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엉덩이 있는 데가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발달하고 또 이제 어깨는 좁고 이래야 여성으로서 그 기능을 잘 할 수가 있는 건데 여자분들 중에 이런 체형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분들. 기골이 장대한 분들은 남자 같은 여자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남자도 이렇게 생긴 남자 있잖아요. 그럼 여자 같은 남자예요. 여자가 이렇게 생겼다. 남자 같은 여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성향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임신이 어려워서 공을 들여야 된다. 그다음에 유산을 또 많이 해요. 유산. 그렇죠? 유산을 하게 되면 밤송이 아시죠? 밤송이. 밤송이가 가을에 이제 이렇게 추석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글어서 딱 벌어지죠. 그럼 밤알 꺼내기가 좋죠. 밤알이 싹 빠져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흉터가 없는데 이 밤송이 들 영그른 거를 억지로 깨트린다 그러면 밤알이 잘 빠져나와요? 아니죠. 그러고 이제 억지로 꺼내면 그 속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듯이 우리 자궁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다가 억지로 이제 유산을 시키거나 또는 살기가 여기 못 살겠다 해서 유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자궁 속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산을 했을 때는 이 유산 후유증을 없애는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보통은 그냥 유산하면은 그냥 몸이 별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후에 이제 그 후유증 치료를 안 해놓으면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습관성 유산이 되거나 이런 확률이 높아요. 동의보감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유산을 한 후에는 출산했을 때보다 10배나 더 치료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미 이거를 다 알고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6번째는 뭐냐 하면 자궁이 탁한 경우 이제 자궁 속이 탁한 경우 계류유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류유산. 아기가 자궁 속에서 이제 참 미안한 얘기지만 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되는 경우인데 자궁이 혼탁해도 아기가 여기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임신도 안 되고 임신을 해도
10개월을 못 길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7번째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제가 참 칠판을 이쁘게 못 쓰네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아주 이제 뭐 긴장도 잘하거나 마음이 안정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도 자궁이 안정을 하지 못하니까 임신이 안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면 너무들 잘 알아보시네요. 이제 머리고 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볼까요? 예. 여기 머리는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밖에 나와 있는 머리다. 여기 생식기는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음두라고 얘기를 해요. 숨어 있는 머리.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 똑같이 두자를 머리 두자를 썼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기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자궁이 안정이 안 되니까 임신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그 7번째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도 임신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자궁이 깨끗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 해결을 해주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불임 치료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땅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풍성하게 길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자분들 중에서 피가 유난히 부족하거나 또 이제 생리를 제때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만 요새 보면 그 생활이 바르지 못해서 불임이 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아요. 예. 옛날보다 지금 생활 환경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죠. 문명이 발달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시사철 찬 음식 먹고 또 기름진 음식 먹고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도 너무 춥게 살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겨울에 너무 덥게 살고 그다음에 요새 의복이 어때요? 젊은 분들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렇죠. 내복도 안 입을 뿐더러 제가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요. 맨발로 구두 신고 다녀요. 겨울철에. 그러면 그거는 아랫배를 얼마나 차게 하는 건데 계속 일일이 보면서 양말 신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눈에 띄는 대로 얘기해요. 양말 신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랫배를 차게 하는 그런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보온성이 떨어지는 그런 옷들 입잖아요. 초미니 입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스키니진 유행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옷은요. 기혈을 잘 흐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을 자꾸 차게 해요. 그러니까 의복도 마음에 안 들죠. 또 생활 환경 마음에 안 들죠. 또 우리 공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체격은 아주 늘씬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분들이 임신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만 또 요새 젊은 분들이 이제 대견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태교. 요새 보면 또 이제 일부러들 뭐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 심성이 좋고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태교의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건 참 바람직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그 방법은 이제 제가 조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태교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음악 듣고, 그죠? 또 이제 동화책 읽고, 뭐 애기 거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태교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태교라는 것은 그냥 생활 자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선, 그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분 1초가 다 태교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교는 바른 생각을 하고 또 바른 몸가짐을 하고, 그죠? 몸가짐, 그다음에 바른 식생활. 그럼 여기 지금 써놓은 내용을 보면 우리 생활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태교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떠서 잠들 때까지가 다 태교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요새 뭐 아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명도 지어서 부르고 뭐 또 이제 엄마 배에다 대고 아빠도 뭐 태명 부르고 그러면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초음파 같은 걸로 찍으면요.
아기들이 이렇게 그 태아가 웃는 모습 또 이제 막 거기에 반응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화도 나고 찡그리고 이런 게 다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아, 내가 태명을 부르니까 얘가 그걸 듣고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또 이제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 음악을 듣고 아기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동화를 들려주면 그걸 듣고 이제 즐거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임신하셨을 때 아기한테 한국말 가르친 분 계세요? 영어는 물론 안 가르치셨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한글 가르친 분 계세요? 없죠?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아기가 그렇게 즐거운 반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발도 차고 이러는 것은 그 내용을 들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아기가 그걸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아기 태명을 부를 때 이렇게 찡그리고 화나서 부르는 경우 없겠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불러주니까 아기는 그 느낌을 교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말을 배워서 아, 내 이름 불러주는 소리라고 부르는구나 이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행복한 마음을 전해주니까 그 엄마랑 이게 한 몸이잖아요. 엄마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아기도 즐거운 거고 또 이제 동화책을 읽을 때도 엄마가 그 내용을 듣고 아주 거기에 이제 같이 감흥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면 아기는 그 느낌을 이제 교감을 하는 거고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태교의 기본인 거예요. 뭐냐? 여기 제가 이제 바른 생각, 바른 몸가짐 이 내용이 엄마가 늘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아기도 그렇게 즐겁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그 아기는 어때요? 엄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행복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교가 바로 그게 태교인 거지 음악 듣고 뭐 이렇게 내용 재밌는 얘기 듣고 이게 태교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는 음악 틀어놓고 이제 애기한테 들으라고 클래식 틀어놓고 자기는 딴짓하고 있어요. 잡지 채우고. 그럼 그건 태교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태교의 의미도 좀 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제 임신 중에 엄마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입덧이 심하다, 감기가 걸렸다. 이럴 때에는 임신 중에 약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보통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화학 성분을 가진 약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생약이나 한약은 우리가 그 증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처방들이 무궁무진 다양해요. 예,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죠.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 이제 임상 경험을 거쳐서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지어주고 좋은 효과가 있고 이런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월마다 드실 수 있는 처방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부인들한테 쓸 수 있는 그 임신부들한테 쓸 수 있는 약,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약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빨리빨리 해소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예, 그 아까 태교를 잘하는 거는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 불편한 건 바로바로 해소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요. 그 질병명에 어떤 게 있냐면 자수, 자리, 뭐 자종 이런 게 나와요. 자수, 뭐 자리, 자종.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자잖아요. 이게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한약에서는 임신 중에 불편한 거는 다 태아가 불편해서 엄마가 불편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기가 불편하니까 엄마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아기가 기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임신 중에 엄마가 아파서 치료를 하면 아기한테 나쁜 영향 가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기도 같이 불편한 거기 때문에 엄마를 치료해주면 아기도 같이 편안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르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수는 기침을 하는 거, 임신 중에 자리는 이제 막 설사하는 거, 자종은 임신 중독증 이렇게 붓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처방이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아픈 거를 빨리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태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불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엄마가 놀래잖아요. 그럼 그 아기가 태어나서 경기를 하거나 간질을 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그만큼 임신 중에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담백하고 맑고 청정한 음식을 먹어야 그 아기가 그런 좋은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인스턴트 많이 먹죠. 기름진 거 먹죠. 그러면 그 아기는 태어나서 뭐 아토피나 알러지 이런 성향으로 가기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은 엄마의 그 10개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신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수정을 한다든지 시험관 시술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자궁 환경은 신경을 안 쓰고 수정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니까 착상을 할 수 없고 10개월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쭉 몇 가지 써놨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조절을 하셔야 자궁이 아기를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태교라는 것은 임신 이후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기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몸이 깨끗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부터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은 잘 몸을 갖추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요새 또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건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에 참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신문에 사회면 보세요. 아주 막 흉악한 얘기 뭐 저기 좋지 아름답지 않은 얘기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신부들한테는 그런 거 좀 모르셔도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임신하셨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제 좀 좋지 않은 얘기는 피하시고 이제 좋은 얘기.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임신을 이제 그 딸들이 임신을 하거나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다 이제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안정이 돼야 그 아기가 거기에서 사는 아기가 심성이 아주 좋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제가 이제 불임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도 임신이 안 돼서 이제 약을 먹고 쭉 치료해서 임신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몸이 굉장히 약해서 임신 초부터 이제 고생인 거예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전혀 먹지를 못하니까 거의 누워서 지내고 그래서 입덧 치료하는 약을 이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입덧이 가라앉을만 하니까 감기 들어가지고 막 기침을 해서 배가 울려요. 그러면 유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 이제 치료해드렸더니 그다음엔 또 임신 중독증 걸려갖고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막 걷지도 못하고 숨차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거의 10개월을 그냥 약을 드시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분은 약을 드시면 많이 편해지니까 불편하기만 하면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남편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저렇게 한약을 먹으니 기영아가 혹시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의원만 갔다 오면 부인한테 아유 너 그렇게 약 먹어서 기영아 나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신대요. 근데 10개월이 다 돼서 이제 아기 놓기 전에도 기운이 너무 없으니까 또 이제 아기 잘 낳도록 하는 그런 약을 이제 또 드시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주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기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해요. 약을 그렇게 먹었으면 아기가 이상해져야 될까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자꾸 건강해지려면 엄마가 우선 건강해져서 그 좋은 기운을 아기한테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는 돌이 지날 때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요새 그러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기들 그냥 삑 하고 태어나면 소아과 다니기 바빠요. 1년 내내. 예. 근데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한 아기 내놔봐요. 낳아봐요. 평생 고생해 평생. 그렇죠.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 아기는 아기대로 고생. 그래서 우리 이제 여성들은 몸을 아주 이렇게 잘 반듯하게 만들어서 좋게 임신을 하고 건강하게 또 10개월을 잘 건강하게 지나고 건강한 아기를 낳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릴 게 정말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 불임이라든가 태교에 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본인 몸이라든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네, 팔이. 오른팔이요. 예. 네, 네. 그리고 특히 여기가 그렇게 아, 아파요. 그러세요? 예. 네.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어요? 예. 좀 많이 쓰시지요? 네, 많이 예. 쓴 편. 제가 그러면 우선 맥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맥이 상당히 많이 긴장이 돼 있으신데 이쪽 보세요. 네.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쪽 팔이 이제 유난히 아프시잖아요. 여기가 특히. 예, 이쪽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몸을 잘 돌려줄 때도 특히 오른쪽으로 많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많고 물론 이제 오른팔을 많이 쓰시니까 오른손잡이들이 이제 오른팔 많이 쓰시니까 이쪽이 더 아파지실 확률도 있지만 제가 맥을 보니까 이분은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시고 이제 지나치게 몸을 쓰는 쪽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제 원래는 약하게 타고난 체질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여태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원래 이제 뼈도 튼튼하게 타고나시고 체력도 좀 좋게 타고나셨는데 이런 분들은 지나치게 쓰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맥을 보면 이제 맥도 상당히 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잘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네. 대충 못해요. 누가 해주는 네.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죠. 힘들죠. 내가 지나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갖고 있으면 이만큼씩 쓰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자꾸 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이 많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예, 뭐를 할 때에도 아주 잘하려고 긴장 많이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풍한 습 이렇게 또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찬 기운에도 또 손상이 되기 쉬운데 이분은요, 말씀은 안 하셨어도 맥을 보면 여기 가슴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쌓인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표현은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속에다가 잘 갖고 계세요. 너무 착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참으면 됐지 좀 이렇게 사시고 일 있어도 누구한테 안 맡기고 내가 그냥 한 번 더 하지 이렇게 사시는 네, 그런 그래. 성향이시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그 특히 많이 쓰신 부위로 이제 오는 거고 오른쪽으로 많이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으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한국 여자분들이 화병 많아요. 그죠? 화. 근데 이 화라는 게 한의학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화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가 이렇게 자꾸 쌓이면 쌓이면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아까 맥을 보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거나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답답한 이런 느낌도 가지실 수가 네,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얼굴로 이렇게 열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증상도 가끔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어깨, 목 이런 데도 많이 굳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도 좀 막지 않거나 눈이 쉽게 피곤하고 살짝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고 많이 어지럽진 않아도 그런 증상이 올 수 있는 분이에요. 눈이 충혈이 잘 되시죠? 네. 예, 열이 잘 오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 여기 아픈 것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아까 맥을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다 올 수 있고 지금도 와 있는 증상들도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우선은 몸을 좀 아끼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실 거를 조금씩 줄이시고 이제 이게 불편하실 때는 치료는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뭐 이렇게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침도 맞으시고 약이 필요하면 좀 드시고 실제로 이런 경우엔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증상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뭐 검사 아무리 해봐도 검사상으로는 정상이에요. 나는 힘드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검사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무슨 뭐가 생겨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사하면 나타나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능이 잘못되신 거예요. 예, 지나치게 쓰셔서. 그러니까 검사 아무리 해도 정상이죠. 그러나 나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병원에서는 별로 뭐 물리치료 해봐야 그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에서 침도 맞으시고 이제 약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요. 네. 손발이 그렇게 좀 차가워요. 네. 그리고 좀 찬물을 좀 만지면은 네. 막 쑥쑥 아리고 시려울 네. 정도로. 네. 예. 양손이 다 그러세요? 예, 발도 그러고. 발도 그러시고. 그리고 비가 봄에 네.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이렇게 아, 쓰고 네. 가잖아요. 네, 그럼 네. 손가락 여기서 이만큼 색상이 하얗게 아, 변하더라고요. 네, 네. 허옇게 예.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네. 그럼 맥을 좀 봐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생각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네, 이쪽 보시고.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살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이 아주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사결, 그러니까 생각이 지나치면 뭐가 맺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우리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보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주름이 가거나, 그죠? 여기 이제 인당이 있는데 생각이 지나치면 뭐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뭉치는 거예요. 사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맺히면 모든 기능을 이렇게 편안하게 돌려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비장 기능을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비위. 우리 이제 소화기 중에 비위가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왜 비위 상한다, 뭐 비위가 나쁘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이제 보통은 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장도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방에서는 위장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비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몸의 중앙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생각은 또 이제 비장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지나친 분들은 뭐가 맺히면은 비주사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비장 기능이 좋아야 팔다리가 편하네요. 예, 중앙에서 몸의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팔다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시면 이 팔다리를 편안하게 돌려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다가 이분은 이제 맥을 보니까 습이 잘 쌓이기 쉬운 분이에요. 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습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잡수셔도 살이 좀 잘 부은 듯 하거나 부은 듯 하다가 살이 찌거나 이러기 쉬운 체질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아까 이렇게 뭐 비를 맞으면 손끝이 이렇게 색깔이 허옇게 변한다든가 그거는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쫙 짜줄 때 손끝 발끝까지 쫙 보내줘야 이게 편안한데 오다가 들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운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돌려주는 힘이 약해도 여기 끝까지 기운을 쫙 보내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손이 색깔이 허옇게 변하기도 하고 뭐 손끝이 저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내 살 같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시작이 이제 생각이 많고 습이 많이 쌓이는 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아까 찬물 만지면 또 이제 손이 저리고 시리다 그러셨잖아요. 네. 또 이제 쑥쑥 아리고. 그렇죠, 아리고 아랫배가 또 찬 분이거든요, 이분이. 예. 네, 아랫배 차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랫배가 찬 분들은 팔다리가 차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운도 여기까지 못 보내주시죠. 또 손발이 차시죠. 그러니까 그냥 시린 정도가 아니라 아리고 쑤시고 아프고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증상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본인은 우리가 머리를 쉬는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이렇게 좀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고 또 산책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찬 음식이라든가 습기가 많은 음식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극이 강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서 몸이 전체적으로 잘 돌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땀을 너무 많이 빼주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적당히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그다음에 산책을 하실 때에도 내가 생각하면서 뭘 결정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 구경, 간판 구경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퍼뜨리고 이런 이제 생각을 맺히지 않도록 이게 중요하죠. 예, 예. 또 다음 분, 예, 말씀. 네, 저는 좀 창피하긴 한데요. 변비가 굉장히 심해요. 아, 그러세요. 네. 뭐 화장실 안 갈 때는 일주일도 안 갈 아, 정도. 그러세요. 네. 네, 그러시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먹는 건 해결을 하세요? 먹는데 네. 어떻게 해결을 못 보니까 네. 좀 답답하고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아, 네. 그 변비 치료약을 먹었는데도 먹을 때뿐이에요. 네. 양약이요. 네. 네. 그러시고 그러면은 변을 며칠씩 못 보실 때는 그냥 이제 변비약 한 번 잡수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해결하는 정도가 네, 그러세요. 아유, 그것도 굉장히 괴로우시죠. 제가 맥을 좀 봐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가슴이 많이 막혀 있으신데요, 부살님도. 네, 이쪽 보시고요. 허리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음식을 드시면 그게 이제 소화 흡수 다 되고서 찌꺼기를 잘 배출해야 그래야 이제 몸이 탁하지가 않고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보고 보통 잘 먹고 잘 자고 배설 잘하면 건강하다. 그게 이제 어른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예, 지금 이제 여기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맥을 보니까 대장이 길고 찬편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위에서 소화를 다 시키고 소장, 대장 이렇게 내려보낼 때 여기 정체되는 시간이 길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 체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그 대장을 통과하는 정체되는 시간이 기니까 어떻게 돼요? 가스 같은 것도 잘 차고 또 수분을 이제 대장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지나치게 흡수될 수가 있죠. 그 정체되는 거길 통과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이 이렇게 길다고 하면 이 길이를 다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짧은 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스 같은 게 많이 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변이 건조해지겠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이 수월하지 않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제가 아까 맥 보면서 가슴이 좀 막혀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좀 답답하고 그런 것도 아마 이제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가슴이 답답할 때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숨 같은 것도 좀 쉬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양약 같은 경우에는 양약의 변비약은 약이 들어가서 대변을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약을 드셔야지만 그러니까 변을 볼 수 있어지고 대장은 자꾸 더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변을 더 못 보시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 대장이 길고 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장 기능을 자꾸 가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더라도 그 한약의 그 대장을 조절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 걸 잡수시면 한약은 잡수자마자 바로 변을 보지는 않아요. 양약은 잡수면 바로 대변을 보잖아요. 예, 그게 좋은 약일까요? 그만큼 강한 약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기능을 활성화 못 시키니까 나중엔 약이 안 들어가면 변을 못 보는데 이제 한약은 자꾸 대장을 가서 자극을 해서 움직여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잡수자마자 바로 변은 못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쭉 치료를 하시다 보면 대장 자체가 이제 활성화돼서 잘 움직이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을 보실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도 화가 잘 쌓이는 분이기 때문에 대장도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잘 받거나 이래도 변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분들은 여행 가면 저기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대변을 못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민하신 분들이 되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도 그런 쪽으로 한번 치료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기 자궁 내에 혹이 한 조금 2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배가 네. 생리할 때 되면은 통증이 좀 심해요. 네, 네. 그래서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약을 좀 먹고 싶은데 한약을 네. 먹어도 괜찮은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연세가 밝히실 수 있으세요? 20대 후반이거든요. 아, 따님이. 예, 주변 아, 따님이. 아니 제 딸이 아니고 제 조카 주변에. 예. 제가 몇 번을 갈라 그랬어요. 예. 예. 아, 저기 조카가.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은 했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예, 예, 출산 예. 아직 안 예, 하셨고. 출산은 아직 안 했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대개 자궁에 근종이나 낭종 이런 게 생기는 체질들이 또 있어요. 대개 어떤 경우냐 하면 아랫배가 차면서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이에요. 예. 예,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이렇게 잘 맺혀서 뭉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저기 조카는 굉장히 예민하면서 아랫배가 차실 그런 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 없어요. 그냥 사이즈가 커질 때까지 기다려요. 검사만 자꾸 하고. 그럼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자기를 관리해 주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사이즈가 크나 이제 어느 만큼 크나 그것만 검사를 하다가 웬만큼 커지면 이제 그거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 그 근종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 양이 많아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좋은 거는 아닌데 그리고 또 이제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근데 임신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 우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약을 써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선 근종이 막 커지는 걸 막아요. 일단은. 예, 막 커지는 거를 일단은 이제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치료를 하면 약간씩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통을 심하게 한다는 것도 근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궁이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생리통도 편안하게 한다 그런 관점, 또 이제 근종을 더 크지 않게 한다 그런 관점 이런 데서 이제 한약을 써주시면 훨씬 그 이제 확확 크는거나 이거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임신해서 출산도 하셔야 되니까 자궁 내 환경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근종이나 낭종 또 자궁 내막증 이런 게 잘 생기는 체질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저기 병원에서는 호르몬제 같은 거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한약을 먹으면 근종을 키우는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의 힘을 좋게 해주는 거지 근종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의 상황이 좋아지면 근종이 커지지 않죠. 이물질인데요, 근종은. 예, 그러니까 그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좋게 해서 얘네들이 더 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한의학적인 치료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불임하고 태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건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건강들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